유권자가 뽑은 10대 의제에 대한 후보들 공약 검증합니다. 당신의 약속, 우리의 미래. 오늘은 기후위기 문제입니다. KBS가 10가지 의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은 첫 번째로 꼽았지만 일반 국민조사에서는 13번째, 10위권 밖의 관심사였습니다. 하지만 이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이 후보들 공약을 하나씩 검증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 생활 속 체감도는 낮을지 몰라도 성큼 다가오고 있는 기후위기의 실태를 먼저 김덕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22년 태어난 신생아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의 뚜렷한 사계절 변화를 겪으며 자라나겠지만 이 아기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1년 중 넉 달 반은 여름이고 33도 이상 폭염인 날은 4배가 됩니다. 이 아기 환갑 때쯤엔 1년의 절반은 여름이고 폭염에 폭우에 홍수까지 재해가 훨씬 많아집니다. 유엔 보고서를 토대로 우리 기상청이 분석한 결과인데요. 탄소 배출을 지금 추세로 유지했을 때 벌어질 결코 멀지 않은 미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탄소 줄이기에 지금 전 세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장 글로벌 기업 애플이 재생에너지로 만든 부품만 납품을 받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 이런 흐름에 동참한 해외 대기업만 340곳이 넘습니다. 또 탄소 많이 써 만든 수출품에 매기는 관세, 탄소세 도입도 코앞입니다. 탄소 감축 지각생 한국은 지난해에야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 제로, 즉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당장 석탄 발전소를 없애고 있고 휘발유차 대신 전기차 생산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석탄과 자동차 산업에서 사라질 일자리만 48만 개입니다. 또 8년 안에 대전광역시 면적만큼 새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민들 설득을 제대로 못해 지지부진합니다. 올해부터 5년간 탄소 중립 첫 단추를 끼울 이번 대선 후보들은 이런 난제를 풀어야 합니다. 1차 목표는 8년 안에 탄소 40% 감축입니다. 발전 부분에서 대부분 감축을 해야 하는데 전체 발전량의 3분의 2인 석탄과 가스 등 화석연료 비중을 어떻게 낮출지가 관건입니다. 대선 후보들 재생에너지가 답이다, 아니다, 현실적인 대안은 원자력이다 의견이 갈렸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각 후보에게 2030년까지 전력 생산 비중을 어떻게 정해 에너지 전환에 나설지 물었습니다. 네 후보 모두 석탄 등 화석연료는 줄이거나 퇴출해야 한다 했지만 그 수단을 두고 방점은 다릅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가장 높이겠다는 건 심상정 후보,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후보 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원자력 에너지 비중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살펴봤습니다. 네 후보 간 2대2 구도가 만들어집니다. 2030년까지 23%대의 원자력 에너지 비중을 제시한 이재명, 심상정 후보. 10년 이내에 원전 발전 단가보다 재생에너지, 풍력, 태양광 발전 단가가 더 떨어진다는 게 모두의 예측입니다. 반면 윤석열, 안철수 후보는 이 비중 35%대로 올라갑니다. 결국은 깨끗하고 안전한 효율적인 원자력 발전 이외에는 현재는 대안이 없습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겠다는 이재명 후보는 전력 송전, 배전망을 재생에너지 위주로 바꾸고 인허가 비용도 낮추겠다고 합니다. 심상정 후보는 재생에너지에 매년 40조 원씩의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두 후보 모두 재생에너지를 확충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전기료 인상 문제 대책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 부담이 필요하거든요. 공짜 점심은 없으니까요. 반면 윤석열, 안철수 후보는 원자력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윤 후보는 탈원전 폐지를 밝히고 차세대 기술 원전 개발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합니다. 원전 없는 탄소 중립은 허구라는 안 후보는 현 정부가 단계적 폐쇄를 정한 원전 11기를 재점검해 안전하면 연장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원자력 비중이 높아지면 사용 후 해결료 처리가 관건입니다. 원전 부지에 임시 보관한다, 미국과 재처리 기술 협상을 한다, 각각 이렇게 밝히지만 현실적 대안이냐에는 의문이 남습니다. 새로 원전을 건설해서 임시 저장고를 새로 건설하는 원전 밑에 넣겠다 이런 것으로 보여서 사실 폐기물 문제에 대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탄소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탄소세를 부과하겠다는 데에는 이재명, 심상정 후보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두고도 온도차는 명확합니다. 이재명, 심상정 후보는 더 서두르겠다는 입장. 반면 윤석열, 안철수 후보는 국제사회와의 감축 약속은 지키겠다면서도 조정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에너지 산업이 바뀌게 되면 일자리의 지각 변동 역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고 또 사라질 예정입니다. 이 타격을 줄이려면 일자리 전환 대책도 분명히 필요한데 이 후보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공약을 내놨고 부족한 부분은 뭔지 한승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석탄발전소 1, 2호기가 지난해 폐쇄된 충남 보령. 협력사 직원 16명이 일을 잃었습니다. 5, 6호기 폐쇄는 이르면 내년. 발전소 노동자에겐 곧 닥칠 생존 문제입니다. 폐쇄가 된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로 어떻게 옮기고 계획을 지금 아무것도 세울 수가 없어요. 어떤 준비도 할 수가 없는 상황.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8곳 중 절반 수준인 28곳이 12년 뒤 문을 닫습니다. 만여 명에겐 다가오는 일자리 충격입니다.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선 석탄뿐 아니라 내연기관 자동차 등 탄소를 내뿜는 산업 전체가 전환 대상이 됩니다. 탈탄소, 탈석탄을 공언한 대선 후보들, 일자리 전환을 위해 어떤 대책을 내놨을까요? 이재명 후보는 기후대응 기금 확대와 직업 재훈련 제공을 제시했습니다. 정의로운 노동 전환의 정착을 위해서 장기 유급 휴가 훈련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노동 전환 지원금 규모를 점차 늘려가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국민과 기업의 준비가 모두 다른 만큼 뒤처지거나 소외된 주체가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원자력을 적정 비중으로 유지해야 에너지 약자의 안락한 생활 보장을 위해 제공하려는 필수 전기 복지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정의로운 전환 기본법 제정과 노동자 재고용 직업 훈련을 새로운 직업을 얻을 때까지 재교육을 제공하고 또 그 기간에 실업급여를 지급해주고 또 양질의 일자리가 연결될 수 있을 때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고 보고요. 안철수 후보는 사회 안전망 강화, 지역대학 재교육을 강조했습니다. 국가가 각 국민들이 대처할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저는 그것 중에 하나가 평생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연령대로 전 국민으로 늘리는 거죠. 하지만 이 공약들 모호한 부분이 상당합니다.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 기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 재원 규모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에너지 약자 복지 제공을 약속한 윤석열 후보, 약자가 누구인지 어떤 복지를 어떻게 제공하겠다는 건지 언급이 없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사회적 안전망 강화도 구체성이 부족합니다. 직업이 전환돼야 되는 데는 비용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셔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 정도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에너지 전환 부분에서는 이러이러한 정책들이 있을 것입니다라는 정도가 뭐가 나와줘야 되지 않나. 네 후보 모두 일자리 재훈련과 재교육을 강조하는데 KBS 공약검증 자문단은 일자리 재교육을 통한 직종 전환은 나이 많은 노동자에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습니다.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